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 속에서 연꽃을,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고 연꽃을 피워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키아벨리의 얘기처럼 여러 가지 군무술수가 난무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또 원희룡 전 지사 간의 녹취 진실게임 공방, 특히나 2차로 벌어졌던 윤석열 전 총장을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정리한다를 두고 둘 사이에 벌어진 이 진실게임, 진실공방이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 간의 진실게임을 좀 들여다보고, 저는 이번 이 일 뒤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작용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대충 봉합이 되는 듯 하다가 밤에, 야밤에 그 원희룡 지사와의 통화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전체를 다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는 전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야밤에 그걸 공개한 것을 저는 뒤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조종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중권 교수는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대표다운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안 하려면은 처음부터 야밤에 그 일부 공개한 것,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한 그 부분을 공개를 안 하고 당대표인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내 부득의 소치다 이렇게 해야 그게 공개 안 한 대표다운 발언이지, 일부 공개해놓고 전모를 공개 못하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지금 중요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와 누구든지 통화를 좀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녹음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할 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이 보이지 않는 이준석을 그러면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느냐,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유승민 지금 후보가 이번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상당히 어찌 보면 시간이 좀 있는데요. 상당 시간 지금 이 대권을 위해서 기획을 했다. 그 기획의 일환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의도 연구소장 지상욱 전 의원이 그대로 유임돼서 연구원 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어떤 데입니까? 여기가 당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어찌 보면 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유승민이 거머쥐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선준비위원장 서병수, 또 그 동생 서범수 의원이 이준석 비서실장이고, 이 부분들은 지금 알려진 부분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부산 정치판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유승민계가 친박계를 안음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내고 덩치가 커지고 한번 해볼 만한 차기 대선이다, 이렇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윤석열만 제거되면 홍준표는 유승민이 본선에 가면은 경선, 국민의힘 경선 내부의 본선에 가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다가 이번에 어찌 보면은 탄로가 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유승민계와 친박 간의 그 연결고리를 저는 김무성 전 대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바른정당계가, 바른정당의 핵심과 친박계가 연결되어서 차기 대권의 후보를 유승민으로 배출하고 본선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잡고,
또 차기 지분을 김무성이나 또 친박계나 또 유승민계나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시나리오다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친박이 과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갖고 지금 움직이는 거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소에 있을 때 아무도 면회 못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접근 자체도 하지 않고 혼자의 시간을 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친박들이 지난번에 자기 주군도 지키지 못해놓고 이번에 또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친박이라는 그 이름을 빌어서 자기 공천이든 또 어떻게 보면 정치 안에서의 어떤 입지든 이런 것을 노리고 있다. 지금 그 자장 역할을 서병수 의원이 하고 있고, 또 유승민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내가 박근혜와 화해도 하고 뭐 명예회복도 하고 내가 하는 게 더 안 낫나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김무성이나 서병수나 지금 유승민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중이 없습니다. 자기들 세력들의 지분들 그 지금 큰 우산 밑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지난번에 마포 포럼에 모여있던 100여 명 전 현직 의원 그 세력들, 또 서병수 친박 자장이라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의원들, 그리고 바른정당의 핵심을 비롯한 유승민계 의원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지금 초선 의원들을 제법 잡고 세력을 어느 정도 탄탄하게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 전개에 지금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대표가 이준석이고, 그래서 이준석을 지난 국민의힘 대표 선거 때 이들이 뒤에서 암암리에 밀었다. 영향력을 행사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야밤에 그 일부를 공개한 것도 뒤에서 그 조종 세력의 자장들이 요구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원희룡 지사가 이걸 그냥 왜 덮고 마는가? 저는 원희룡 지사한테 당을 깨려고 그러느냐, 정권 교체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많은 전화들이 아마 빗발치고 여기서 그만 멈춰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 개진들이 있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봉합회가 될 문제입니까? 저는 오히려 터질 게 잘 터졌다. 대선을 임박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거고 끝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안 불거졌으면 모르겠는데 불거졌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지금 서병수 경선위원장을 또 선관위원장에다가 임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 마음을 비우고 제대로 공정하게 임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부랴부랴 윤석열 전 총장도 친박계 서청원 또 울산의 정갑윤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지금 만나면서 거중 조정을 좀 해달라 또 지지를 호소하고 하는 모양인데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물론 지금 서병수, 김무성 정도 외에는 전체적인 스토리는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이래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말씀도 두 번째로 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부산 정치권을 주목하는데, 왜 부산 정치권을 주목하느냐. 서병수, 김무성, 또 이 국민의힘의 원로 중에 전직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 원로 의장, 또 정의화 의장, 김용호 의장, 이 세 사람 다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병수와 김무성, 그리고 정의화, 김형호, 또 박관용, 이런 분 정도가 부산 정치권 전체의 방향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서병수와 김무성이 차기 대권 또 그 뒤에 어떤 지분들을 갖고 서로 뭉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 연결고리가 김무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정치판이 중요한데요. 부산 정치판을 좀 들여다보면은 안에 지금 전체 18개 선거구 중에 금정구는 김진재 전 국회의원,
이 민정당 깃발을 달고 그 당시 김영삼 바람이 불었을 때 전부 다 떨어졌는데 김진재 의원만 당선이 되었지요. 그 뒤에 김세연이 있고 이 김세연 전 의원이 유승민계 핵심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내려오면은 남구는 김무성의 원래 그라운드였었고 또 해운대는 서병수 의원의 그라운드였었고 거기는 지금 또 바른정당계 하태경 의원도 지금 거기에 있고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부산 진구는 갑구에 서병수 의원이 있고 을구에는 서병수의 최측근 오른팔 이현성 의원이 있고 또 영도구는 김무성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김용호 공천위원장이 공천을 줬지만 그 지역의 시의원 출신 황보성이 지금 수석 대변인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인 황보성이 의원이 그게 있습니다. 정의화 의원은 일찌감치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면서 조금 별개인데요. 그러나 저러나 전체 부산의 정치의 한 절반 정도를 이미 만일에 서병수와 유승민계가 김무성 연결고리를 두고 서로 의견 일치를 봤다면은 절반 이상을 도모했다. 그래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언론에도 조금 났는데요. 동네에 이진복 전 부산시장도 출마했었는데 전 의원이 과연 어느 캠프에 갈 것인가 얘기가 된 적이 있죠. 지금 그 밑에 있던 보좌관 출신은 이번에 가장 최근에 윤석열 캠프로 갔습니다만 지금 박관용 의장 또 이진복 또 그 보좌관 출신 해서 동래구를 잡고 있는 이게 인간 몸으로 말하면 허리인데 여기가 이 풍향계가 어디로 지금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경선에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김용호 전 의장과 박관용 전 의장은 본인들의 어떤 그동안 정치적인 역정에도 그렇고 쉽사리 어느 쪽을 지지하고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부산 정치권의 김무성, 서병수 해서 이번 유승민 바른정당 해서 이쪽들이 움직이고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그게 탄론한 그 기획의 핵심 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모라는 게 드러나면은 힘을 잃는 법이지요. 그래서 각 주자들이 새로 공평한 운동장에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처신 조금만 잘못하면 바깥 변수가 아니고 내부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처신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부의 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단속을 잘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희룡 그러면 지사가 왜 이런 지금 이슈의 한복판에 섰는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서 조언도 했다 하고 지금 이준석이 흔들리니까 살짝 연기도 됐던 이 영수회담 관계도 그렇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광흥창 팀 예전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광흥창 팀이 새로 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뒤의 얘기들은 다음 바로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